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0분 동안 딱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종목 세일즈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고 하죠. 메이저 주체들은 다들 뭔가 기다리는 눈치 때문에 역력한 오늘 금요일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일단 양 매도는 거래소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가 훨씬 더 큽니다. 어제 많이 팔았던 연기금도 오늘 계속해서 팔자세로 지속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많이 완급 조절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는 대량의 순매도, 오늘은 또 대량의 순매수. 선물 쪽 흐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장 초반에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는 계속 그 흐름만 유지가 되는 지루한 장세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2001선까지 밀리면서 오늘 결국 2000선을 내주나 했던 것도 잠시 낙폭을 조금 줄여줘서 2010선 바로 턱 밑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아예 낙폭을 줄이다 못해 상승 전환시킨 다음에 750선 안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관의 매수 속에 그 지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섹터별로 본다면 어제 급등했었던 증권주가 하루 만에 반락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LG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 가장 강하게 거래소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제 실적을 발표한 게임주들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급등하는 그런 것도 오늘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은 미국 고용이 좋아지리라, 그리고 미국이 9월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베팅하는 것일까요?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엔달러 정황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제 급락 그리고 오늘 아침장까지 더 빠졌던 원달러 환율도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네,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님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님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시장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2000이 붕괴되는 거기까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뭐 철저하게 관만장세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지수는 뭐 크게 급락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를 모멘텀도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의 상단을 누르는 요인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에 따른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냐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든지 국내 대기업의 2분기 실적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든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딱히 없다라는 측면에서 양시장 모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너무 많이 가져가시보다는 몇 종목 자기가 잘 아는 종목군들로 모아서 좀 압축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때문에 종목별 대응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경제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것보단 개별 종목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과대 가치주 그중에서도 달러 강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주 중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해당되는 건 자동차 업종입니다. 현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최근에 올라오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저가로 분할해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 섹터군은 엔터주 충분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내에서도 이제 로엔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 외에 YG엔터라든지 아니면 S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그리고 자동차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가운데서도 그나마 가격 부담이 적다라고 보시는 엔터주 가운데 SM 여전히 좋게 봐주셨습니다. 달러 강세 감안했을 때 자동차주도 언급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둡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벌려놓을수록 불리한 시장이다 알려주셨어요. 현재 우리 오현진 멘토의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수익률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수익률부터 봐야 AS가 가능하겠죠. 6월 달부터 7월까지 쭉 추천한 종목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어요. 아프리카 TV는 사실 22,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돼서 거의 4만 원까지 2배 가까운 수익이 났었다가 수익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65% 수익, 이번 주에 또 53% 수익.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겠다 사인을 결국 내셨네요. 스카이라이프는 2분기 호실적, UHD TV에 대한 전략을 또 한 번 실적에서 보여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밀렸었어요. 21선도 깼었는데 다행히 오늘의 쫙 양봉으로 감아 올리는 모습 좋습니다. 24% 수익 일단은 홀딩하자. 그리고 LGU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지난주에 목표가를 11,000원에서 13,000원까지 상향시킨 종목이었었는데 통신주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LGU 플러스 역시 지금 20% 넘는 수익, 목표가에 조금 미달해서 어제 급락하긴 했었지만 오늘 또 곧바로 반등, 보유 의견 내셨고요. 자, 락앤락이 한 14% 수익으로 계속 정체돼 있는 가운데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 사인을 또한 내주셨습니다. 이마트가 지난주에 1% 남짓한 수익이었는데 우와 10% 넘는 수익으로 급반등 시켰습니다. 23만 원대에서 정확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급반등 역시 보유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7월 추천주 나머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머지 세 종목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수익인데요. 가장 하락폭이 큰 네이버는 어쩔 수가 없었죠. 어닝 쇼크 나면서 개파락. 그날 14% 급락했었는데 애저녁에 잘렸습니다. 손절가 59만 원에서 그나마 수익이 마이너스 7%로 아주 양호하게 끝이 날 수가 있었고요. 오늘까지 네이버는 사실 밀리면서 50만 원대를 지킬 수 있을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천주 제일기획은 해외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모멘텀 언급해 주셨었는데 잘 잡혔다 싶었지만 어제 조금 기관이 팔면서 수익은 마이너스로 전환돼 있고요. 빙그레도 비슷한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탄력 둔화 의견을 내셨네요. 오늘 빼실 것도 같아요. 빙그레는요. 네, 이익 실현 사인을 낸 두 종목, 탄력 둔화 의견을 내신 한 종목. 포트에서 정리를 좀 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죠. 이마트는 또 수익이 많이 불어났네요. 네, 그래서 한 종목씩 좀 리딩을 해줄 텐데요. 오늘 종목들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면 변화를 다들 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가요? 이번 주에 좀, 다음 주에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T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있어서 고점을 두 번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쌍봉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이렇게 좋은 시점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면 재상승, 물론 전고점까지 노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매도 사인을 낸 이유는 수급 둔화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33,750원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카이라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역시 UHD 방송의 수에 의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상승폭을 한 단계 높여놓은 상황. 최근에 조정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딱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제가 추천드릴 때만 해도 외국인의 수급만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꺾여도 수급의 흐름이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GU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통신주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올라왔고 통신 3사 중에서도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맞아요. 역시 LTE 가입자 부분에 있어서 다른 통신사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형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LGU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통신주는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부분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현재 시점에 사실 KT나 SK텔레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신주는 현재 보유하시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락앤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도 사실 흐름이 크게 무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현재 상승 추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약간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조금 정체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줄이고 다른 종목군들로 조금 더 빠른 종목군들로 갈아타시는 게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나빠서 파는 거 아닙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은 괜찮지만 현재 시점에서 한 번쯤 차익 실현을 하고 나중에 다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오늘장에서 차익 실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내수주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요즘에 그 롯데그룹이 조금 시끄럽다 보니까 반대되는 이제 유통주들이 반사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세계 이마트.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사실 마트 업계에 있어서는 뭐 양대 축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롯데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마트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온라인과 모바일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현재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빙글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글레는 오늘 탄력 둔화로 인해서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요. 역시 종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여름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거였으면 진작에 입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여름이 막바지로 진행되는 와중에 아직까지 모멘텀이 크게 붙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8월 말이나 9월 달이 되면 다른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종목이 나빠서 파는 건 아닙니다만 시간적인 부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오늘장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기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도 사실 흐름은 느린데 추세는 상방이에요.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한 번도 안 깼고 딱 오늘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을 깨는 모습은 아니에요. 저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해외 부분의 매출도 기대되는 부분. 또한 제일기획은 매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시준에서는 시세를 낼 때까지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2분기 실적 쇼크에 인해서 급락을 맞은 모습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나빴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라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높아진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진작에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매도하시고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 다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총 8개였었는데요. 정말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아프리카 TV곤을 드디어 50% 이상으로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포트에서 빠지게 되는 상징성 있는 날이 됐습니다. 락앤락도 15% 가까이에서 이익 실현 사인을 내셨고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스카이라이프, LGU 플러스, 이마트, 제일기획만 담기는 아주 슬림화된 포트폴리오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될 텐데요. 오늘의 세일즈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네, 오늘 멘토의 투데이 세일즈 종목 바로 030530 원익 IPS군요. 네, 원익 IPS는 뭐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인데 반도체 증착 장비라는 것을 만드는 기업이죠. 반도체 장비주를 얘기를 하려면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쭉 큰 틀에서 설명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사실 큰 틀에서 보자면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봐도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IT 대형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아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IHS 시장조사 기관에서 내년 글로벌 D램 시장 규모가 약 9% 정도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역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내년에 중국의 스마트폰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집니다. 드디어. 그래서 많이 쓸만한 사람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D램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인도가 최근에 이제 중국을 넘어서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인들은 이제 아주 초저가 스마트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의 제품만 공격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제품은 최근에 중저가를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초저가 제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밀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올해 2분기에 글로벌 태블릿 시장은 사상 최대 폭의 역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마이너스를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D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때문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도 DXI 지수의 약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DXI 지수, 반도체를 투자한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지수입니다. 태양광에 폴리실리콘이 있고 해운에 BDI가 있다면 반도체에는 DXI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DXI 지수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항상 연동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제 디램의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DDR3의 모바일 디램 가격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무엇보다도 최근에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의 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반도체 산업은 불황기에 진입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4년마다 불황의 사이클 한 번씩은 다 있었고 이번이 그 4년의 주기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1980년도부터 4년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 그 흐름상에서의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타이밍이 있어야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살아남는 업체가 승자 독식에 대한 그런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발주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생산을 줄여버리면 어차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히려 현재와 같은 시점에 좀 더 공격적인 장비 투자를 하고 장비 수주 물량을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실적을 하반기에 오히려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갤럭시 노트 5라든지 아이폰 6S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바일 디램의 수요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둔화를 어느 정도는 좀 하반 경직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쪽은 이미 PC 쪽은 수요가 많이 둔화되면서 PC 디램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7월 달에도 급락했잖아요. 이제 사실 남은 거는 모바일 디램 쪽에서 어떻게든 활로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도체 장비 수주는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전방 산업 그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 오히려 더 업황은 어렵지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오늘 종목인 원익 IPS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받아 수주를 많이 할 수 있어야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네. 주가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일단 원익 IPS는 이제 국내 기업의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보면 내년 말까지 25조의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한전 부지를 2번 사 먹어도 남을 돈이다라고 엄청 보시면 되고 엄청난 돈이죠. 네. 그래서 15조 6천억 규모고요. 편택 반도체 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설비 투자의 10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나노 디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네. 삼성전자 이제 나노스 경쟁력입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조차도 아직까지는 이제 30나노에 머물고 있고요. 네. 이제 20나노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하이닉스의 25나노급에 불과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2015년 2분기부터 20나노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나노수가 작다는 것은 집적도가 높다는 겁니다.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 반도체라는 게 아주 쉽게 말해서 제한된 공간에 얼마나 많은 부품을 구겨 넣을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노가 낮아질수록 그런 집적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더 가볍고 또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 쉽게 말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이런 이위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자는 지속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도 올해 총 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작년 5조 원에서 20% 정도 퀀텀 점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내 3D 낸드 플래시 제품의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원익 IPS가 얼마나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네. 올해 6월에 중국 삼성 반도체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 700억 정도 수주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 관련 매출 비중이 80% 수준입니다. 삼성 투자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3D 낸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D 낸드보다 3D 낸드가 이제 입체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부품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낸드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장비 수주를 원익 IPS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이 구겨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미세 공정의 전환이 반도체 쪽에서는 필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동사 수주가 기대되는 어떤 그 부문별 예상 수주 그런 것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반도체 얘기도 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원익 IPS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 분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보완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세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의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주 과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지만 비메모리의 시장은 글로벌 경쟁률 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는 정책에 따라서 원익 IPS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끝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입니다. 삼성 중국 공장의 OLED 장비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TV나 스마트폰 등 패널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되는데 OLED는 LCD보다 시야 각도 좋고 비율도 좋고 훨씬 더 잘 보이고 전력도 적게 먹고 거의 다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하지만 현재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OLED의 장비가 본격적으로 발주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원익 IPS의 수혜도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익 IPS를 포함한 이른바 반도체 장비주들은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첫삽 뜬다라는 뉴스와 함께 지난 5월, 4월에 앞서 크게 오른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탄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고 가격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도 궁금해요. 네, 실적은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3천억에서 6천억대까지 퀀텀 점프하고요. 영업이익은 1,193억, 당기순이익은 891억까지 2012년부터 한 번도 꺾임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담은 전혀 없다. 현재 시점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가 매수를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에 들어가서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 팔고 나면 좋을지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2,700원인데요. 네.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잡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이전 고점이 되는 저항대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1,5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현진 멘토의 오늘 세일즈 종목 바로 원익 IPS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대표적인 증착 장비 만드는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현진 멘토의 오늘 세일즈 종목은 원익 IPS였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는 12,750원인데 조금 빠진 12,500원에서 12,000원 살 가격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7월에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14,500원, 손절 가격은 며칠 전 가격, 직전 저점에 해당하는 11,500원으로 제시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분석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멘토 포함한 멘토들의 종목 수익률 궁금하시다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종목 세일즈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